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자, 요즘은 예전과 달리 산삼 캐러 다니시는 분도 많고 장례삼을 재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산에서 자연적으로 기른다고 해서 산양삼이라고 부르면서 판매도 많이 되는데요, 진짜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아주 오래된 삼은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은 장례삼이다 산양삼이다 해서 심지어는 100뿌리에 5만원 하는 산삼도 있다고 합니다. 광고에서도 막 보이고요, 신문지상에서도 선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게 진짜 삼이고 인삼이고 산삼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산삼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100뿌리에 5만원, 한 뿌리에 뭐 2만원, 3만원, 뭐 몇십만원 하는 장례삼보다 비싼 산나물이 있어서 그 산나물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이 산삼을 잠깐 언급한 것 뿐입니다. 산삼보다 비싼 산나물들 어떤 것이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출발해 보시죠. 산나물과 각종 산야초, 화초들, 무늬종 화초들을 키우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런 화초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먹을 수도 있고 화초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산나물들을 우리 들매곡간 시청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솜대도 꽃을 피웠습니다. 풀솜대 잎에 보시면 물감을 칠해 놓은 것처럼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감 칠해 놓은 것처럼 무늬가 들어 있는 식물들을 무늬종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애호하고 기르고 있습니다. 피나물입니다. 피나물 무늬 들은 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둥글레입니다. 꽃도 피어 있습니다. 화초로도 예쁘고 나물로도 활용하는 이러한 식물들을 반입식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합니다. 여기 이 친구는 잎의 모양이 날개를 펼친 박쥐와 닮았다고 해서 나물로도 활용하는 박쥐나물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처음에 발견해서 인터넷에다가 올려놨더니 어떤 야생화하는 분이 수십만원을 줄 테니 팔으라고 했던 식물인데요, 제가 이렇게 키워서 번식이 제법 됐습니다. 인터넷상에 심폴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식물들, 외국의 식물들까지 판매하는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박쥐나물이라고 쳐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나와 있을 겁니다. 향신료로 많이 쓰는 산초나무입니다. 산초나무도 이렇듯이 무늬가 들어서 황금빛이 되어 있습니다. 금색깔이니까 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이거는 금산초나무라고 불러야 되나요? 산초나무입니다. 산마늘과 오인에서 아물 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은방울꽃입니다. 최근에는 은방울꽃을 향이 굉장히 짙잖아요. 이 향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어서 판매도 한다고 합니다. 자, 나물로는 절대로 활용할 수 없는 독초입니다. 화초로 활용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신도 안정시키는 치료의 목적도 있으니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독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굳이 먹지 않아도 되고 눈으로도 볼 수 있으니 일석다조의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방울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먹는 취나물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도 이렇게 무늬종이 있습니다. 제가 화분에다 키우던 걸 번식시키려고 노지로 옮겨 놓았습니다. 무늬종 참치입니다. 엄나무입니다. 제가 한 10cm 정도 되는 어린 개체를 발견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나물로 활용 안 하고요. 이처럼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기에 화초로 키우는 무늬종 엄나무입니다. 자, 이런 식물을 좋아하는 매니아들만 보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엽록소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마르는 개체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병풍치입니다. 실제로 병풍치는 야생에서 만나기도 힘든데요, 저는 이렇게 병풍치를 화초로 키우고 있습니다. 자, 병풍치는 자촉도 이렇게 생기는데요, 뿌리로 번식이 됩니다. 작년에 한 5장 정도가 나왔는데 매니아 분들께서 분양을 요청하셔서 제가 다른 식물과 바꾸면서 분양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화초로 활용되는 병풍치입니다. 노루기입니다. 흰색, 분홍색 꽃이 굉장히 이뻐서 많은 사진 찍는 분들의 사랑을 받는 꽃사진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는 잎에 이런 식으로 무늬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함을 자랑하고요, 단풍이 들면 분홍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해서 크기도 크지 않아서 화분에 기를 수도 있는 노루기입니다. 어릴 때는 채취해서 삶아서 흐르는 물에 우려서 나물로도 활용을 하지만 독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저는 나물보다는 화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구황식물로 널리 알려져서 우리들의 먹거리를 책임졌던 나물 풀솜대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구황식물이었지만 지금은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화려한 화초로 변신해서 우리들의 정신을 맑게 해주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풀솜대입니다. 둥글레입니다. 일반 둥글레가 아니고 용둥글레입니다. 널찍한 포엽에 둘러싸여서 꽃이 두 송이가 포엽 안에서 피는 그러한 형태를 띠는 용둥글레 무늬종입니다. 산마늘 무늬종입니다. 보시면 무늬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잖아요. 요거는 산마늘이 아니고 요거는 비비추입니다. 자, 산마늘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대주입니다. 심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쳐보시면 산마늘 두 촉이 35만원을 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명이나물 판매되는 것은 전부 다 산마늘이라고 안하고 명이나물이라고 하거든요. 명이나물 1kg 가격이 보통 2만원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뜯어도 1kg가 안됩니다. 하지만 요거 한 촉당 가격이 15만원에서 두 촉에 30만원이니까 한 촉이 15만원으로 봐야 되죠. 자, 한 촉에 15만원 정도 합니다. 어떤 게 더 고가이겠습니까? 산삼보다도 비싸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우리가 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야생화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물들,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것은 나물이야, 병들었어, 이런 표현보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우리가 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나물로 활용한 다음에 억세져서 못 먹을 때는 이토록 화려하게 자라기 때문에 화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다가 심어 두시고 아니면 화분에서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한 나물로 먹는 식물 중에 하나 비비추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비비추인데 무늬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는 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굉장히 무늬가 선명하게 진해집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일반 비비추와 비슷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광합성을 하면 할수록 무늬가 진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한 촉을 근처 산에서 한 촉을 발견해서 옮겨 심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도 남아있는 숫자가 한 포기가 이렇게 뿌리로 번식해서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이 친구는 또 다른 개치 비비추인데요. 이 친구는 1월 비비추입니다. 일반 비비추와 달리 이 친구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무늬보다는 이렇게 푸른 녹이 많이 들어오는 개체입니다. 1월 비비추입니다. 이 나물은 단풍치입니다. 단풍치는 원래 이렇게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황금빛입니다. 햇볕이 강한데도 타지 않고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합니다. 나물로 활용하기보다는 화초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은 황금 단풍치입니다. 까실쑥부쟁이입니다. 잎이 만져보면 까실까실해요. 그래서 까실쑥부쟁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무늬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모습의 까실쑥부쟁이는 이런 모습인데 무늬가 들어서 화초로 활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까실쑥부쟁이입니다. 터리풀입니다. 어릴 때 올라오는 순을 나물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자, 지금은 억세져서 나물로 활용 못하고 지금 꽃대가 형성되었는데요. 꽃이 피면 흰 꽃이 핍니다. 흰 꽃이 대부분 피는데 이 친구는 약간 붉은색이 도는 붉은 터리풀입니다. 이렇게 화초로 활용할 수 있는 산나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호, 뿌리를 전호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하고 어린 수는 나물로 활용하는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인데 이 친구도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 여기가 습하지 않고 좀 약간 건조한 지역이라서 커지지 않고 이렇게 모양만 갖추고 있는 바디나물입니다. 꽃이 꼴뚜기처럼 생긴 뻐꾹나리입니다. 이런 식물들도 다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삽주도, 우리가 나물로 먹는 삽주도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봄철에는 나물로 활용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산나물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나물로 다 활용하시고 남아있는 식물들 이렇게 화초로 활용하시면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보다는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유용한 식물이 됩니다. 들매곡과는 놀이터를 조성한 이유가 나물로 활용할 목적도 있었지만 이런 반입식물들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을 해 놓았는데요. 나무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야생화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이토록 차츰차츰 그 세력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야생화와 산나물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식물들을 처음 올라오는 어린 순들은 나물로도 활용하고 다 크고 성장해서 뻣뻣해졌을 때는 나물로 활용하지 못할 때는
야생화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것으로도 건강해지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먹어서 좋고 눈으로 봐서 정신건강에 좋고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들매곡간 놀이터에서 반입식물로 키우는 그러한 산나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들매곡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더욱더 알찬 영상을 꾸미는 들매곡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